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비디오복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전자회로 10시간 완성, 센서, 적응 혼성 신호, 회로 및 시스템, 이미지 센서 4개의 강좌 동영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비디오북인 센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챕터인 트랜스듀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계적 물리량으로는 힘과 거리가 있으며 힘에 의하여 물체가 이동하여 거리가 변화되는 가속도, 속도, 방향이 2차적인 기계적인 물리량입니다. 여기에서는 힘을 측정하기 위한 소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거리, 속도, 가속도, 방향의 검출에 대하여는 다음 섹션인 트랜스듀서 모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으며 탄성을 가진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변이가 발생하고 이 변이로부터 물체의 탄성을 고려하여 힘을 추산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소자는 직접적으로 힘이 가하여진다기보다는 검출하고자 하는 힘의 범위에 적합한 탄성체에 부착하여 그 변이를 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며 가격도 저렴한 힘 센서 중 하나가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금속의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데 금속 선이 휘어지면 단면적이 감소하고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항값이 변화하여 변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필름 형태의 베이스 사이에 긴 금속선을 꾸불꾸불하게 배치하여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직렬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높은 감도로 휘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트랜스듀서입니다. 가하여진 힘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또 다른 소자로 피에조 리시스턴스 소자가 있습니다. 결정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밴드갭이 존재하고 온도가 올라가거나 밴드갭이 작아짐으로써 저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밴드갭은 결정의 원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밴드갭이 작아지기 때문에 크리스탈에 압력을 가하여 결정이 압축되면 밴드갭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민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매우 얇은 단결정 방막으로 다이어프레임을 형성하고 기압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압전 현상으로 피에조 일렉트릭 현상이 있습니다. 결정 또는 폴리머에서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하여 있을 때 그 결합 내부에서 전기적 분극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내 각각의 분극들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전기적 중성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 구조에 외부에서 압력이 가하여지면 결합의 전방위적 대칭성이 틀어져 특정 방향으로 다이폴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질 내의 다이폴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물질의 양쪽 표면에 높은 전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전위 차를 이용하여 인가된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에조 일렉트릭 소자는 캐패시터의 전하가 축적된 것과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캐패시티브 트랜스듀서라 합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열 팽창에 의한 변이를 측정하는 방법,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 반도체 또는 금속의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적외선과 같은 광학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열 팽창을 이용하는 방법은 트랜스듀서 모듈에서, 적외선 광학을 이용하는 방법은 옵티컬 트랜스듀서에서 각각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저항의 변화와 정션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금속 저항의 온도에 따른 영향을 이용하는 방법을 RTD라고 합니다. 금속에 흐르는 전류는 전자 농도와 전자의 평균 이동 속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속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합니다. 반면
서말 에지테이션에 의한 충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의 이동 속도는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금속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른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증가보다 온도 증가에 따른 에버리지 벨로시티 드랍이 더 크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도 증가하는 포지티브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를 갖습니다. 한편 반도체에서는 온도에 따른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증가와 온도에 따른 벨로시티 감소의 비율에 따라서 포지티브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를 갖거나 네거티브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저항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만 특별히 온도에 대한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온도에 따라 저항의 변화가 큰 물질로 만들어진 저항을 서미스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 산화물을 소결하여 만들어지는데 사용된 물질과 소결 등과 같은 결합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서미스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PN 접합 다이오드 전압 전류 특성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 된 다이오드 전압 전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수항은 감소하지만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며 이펙티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다이오드 전압 전류 특성에서 문턱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이오드에 일정한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다이오드 양단 간에 발생하는 전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이오드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매우 넓은 범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절대 온도 0도에 근접한 매우 낮은 온도에서부터 200도에 이르는 온도 범위 내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고품질의 온도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션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종 금속 간 접합을 이용한 열전쌍이 있습니다. 워크 펑션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하면 PN 접합과 유사하게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에너지 밴드가 휘어지고 빌트인 포텐셜이 발생합니다. 이 포텐셜 차이는 접합면에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소자 전체가 중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접합을 형성하고 각 접합이 서로 다른 온도에 놓이게 되면 각 온도에서 페르미 준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접합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백 효과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템퍼레이처 트랜스듀서를 열전쌍이라고 하고 수백 도에 이르는 매우 높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주로 사용됩니다. 자기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가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하여 전류가 발생하는 마그네틱 인덕션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스태틱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를 통하여 자기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도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은 코일의 크기가 커서 일반적으로 센서를 위한 트랜스듀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장을 검출하기 위한 소자의 원리는 크게 홀 이펙트, 마그네틱 리시스턴스, AMR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홀 소자는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전자가 로렌츠 힘에 의하여 진행 방향이 휘어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반도체 물질에 전압이 인가되면 전기장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장이 가하여지면 로렌츠 법칙에 따라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의 직각인 방향으로 전자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자의 진행 방향이 한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 방향과 평행한 양쪽 측면 중 한쪽 측면에
전자가 쌓이게 되며 두 측면 사이에 전자 농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이차가 양쪽 측면 사이에 발생합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전이차에 의한 힘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류는 VB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된 전압 VH는 전류와 자기장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장에 의해 전자의 진행 방향이 휘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소자의 저항값이 변화되도록 만든 소자를 마그네토 리시스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반 형태의 반도체 물질에 중심부와 외곽에 전극을 만들고 전압을 가하면 중심부로부터 외곽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장이 인가되면 로렌츠 힘에 의하여 전류 경로가 휘어져 나선을 그리며 외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나선 형태의 전류 경로는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의 전류 경로에 비하여 길어졌기 때문에 중심 전극과 외곽 전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자기장에 비례하여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홀 소자와 자기저항 소자는 비자성 반도체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강자성 금속에서는 전자의 스핀 방향과 인가된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이방성 자기저항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류 방향과 자기장에 의한 모멘텀이 평행할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이 변화되거나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자를 AMR이라고 하며 이와 비슷한 원리에 기반하여 보다 감도를 높인 GMR, TMR 자기 센서 등이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전파에서부터 감마선까지 파장대에 따라 매우 다른 물리적 특성을 보이는데 크게는 수기가헤르츠 이하의 전파 영역, 수기가헤르츠에서 100기가헤르츠 영역을 마이크로웨이브라 부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영역보다 주파수가 높아 수 테라헤르츠인 범위의 전자기파 영역이 최근 테라헤르츠 이미징 등에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이보다 짧은 파장인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이 BC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테라헤르츠는 전파적 특징과 광학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보다 짧은 영역의 파장을 엑스레이라고 하고 그보다 짧은 영역을 감마선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입자적 특성이 강하며 파장이 길수록 파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파 영역 중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은 최근 통신 등의 응용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의 센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영역 중 10마이크로미터 파장 근처의 영역은 원적외선이라고 하고 흑체 복사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열 영상 카메라에 사용됩니다. 수마이크로미터 파장대 영역은 근적외선이라고 하며 야시경 등에 사용되고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은 100G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포톤 잡음이 많아지고 1GHz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은하계의 활동에 의한 잡음이 존재하여 우주 잡음만 존재하는 1GHz에서부터 100GHz 주파수대는 비교적 배경 잡음이 없는 조용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통신과 센싱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파수대의 전자기파는 유전체에서의 감쇄가 심하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10GHz 이상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구간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파를 검출하는 트랜스듀서를 안테나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파장 길이의 전선으로 만들어진 다이폴 안테나와
루프 안은 면적에 입사되는 전파에 반응하는 루프 안테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기판 위에 금속 패턴을 만들어 안테나를 실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안테나를 패치 안테나라고 합니다. 패치 안테나의 패턴에 따라 지향성, 이득, 공진 주파수, 임피던스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학적 측정을 위한 옵티컬 트랜스듀서 디바이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빛이 가하여지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포턴의 에너지를 받아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광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포톤 에너지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높은데, 포톤 에너지가 밴드 갭보다 커야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까지 여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된 일렉트론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잃고 밸런스 밴드의 홀과 재결합하는데, 이때 잃은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밴드갭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으로 방출되는데, 빛으로 방출되는 경우를 형광현상이라고 합니다. 광전현상을 이용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포토리시스터입니다. 광전현상에 의하여 발생된 일렉트론 홀 페어는 반도체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도체의 저항은 빛의 밝기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반도체 물질에 입사된 빛은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들어가면서 포톤이 흡수되기 때문에 광량도 감소하게 되는데, 짧은 파장의 빛은 표면에서 대부분 흡수되며 긴 파장의 빛은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토리시스터로 사용된 물질에 따라서 밴드갭과 침투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빛의 파장 범위도 제한되게 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출 소자는 포토다이오드인데, 포토리시스터에서 빛에 의하여 발생한 일렉트론과 홀은 짧은 시간 안에 재결합하여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발생된 일렉트론과 홀을 분리하여야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PN 접합에 포톤이 들어와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되면 일렉트론은 양의 전압이 인가된 N 영역으로, 홀은 음의 전압이 인가된 P 영역으로 이동하여 분리되게 됩니다. N 영역에는 홀이 적기 때문에 N 영역에 들어온 일렉트론이 재결합하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P 영역에 들어간 홀도 살아남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톤에 의하여 발생한 일렉트론과 홀을 분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포토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만들어진 게이트에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하면 P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던 홀들을 밀어내어 게이트 아래쪽에는 고갈 영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고갈 영역에 들어온 포톤에 의하여 발생한 전자는 게이트 포지티브 전위에 이끌려 표면 쪽으로 이동하며, 홀은 서브스트레이트 안쪽으로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게이트 아래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에는 빛에 의하여 발생한 전자가 누적되게 되며, 서브스트레이트로 흩어진 홀은 그라운드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게이트 아래 축적된 전자의 양은 빛의 밝기와 노출 시간의 곱에 비례하며, 이 전하량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하여는 나중에 이미지 센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은 이 물질을 이루는 근본으로부터 먼지 등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파티클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 입자인 포톤은 질량과 전기적 극성이 없으며 입자와 파동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파장이 짧을수록 입자적 성격이 강합니다. 긴 파장의 적외선에서부터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레이, 가장 짧은 파장인 감마레이가 이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전자, 양성자 이외에도 알파 파티클이나
베타 파티클과 같이 질량과 정기적 전하량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차지드 파티클과 입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질의 근원을 이루는 다양한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티클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반응하여야 하는데 일부 입자들은 거의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 검출하기 어려운 입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과의 반응은 물질의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를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익사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익사이트 된 전자는 물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에너지를 잃으면서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서부터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열을 발생하는 히팅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부 크리스탈이나 오가직 물질은 밴드갭에 해당되는 포톤을 방출하여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형광이나 신틸레이션 현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원자들 간의 결합을 끊어 화학적 구조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전자를 원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이온화하기도 합니다. 입자의 검출은 입자 물리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그 궤적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입자의 궤적 검출 방법으로는 클라우드 챔버와 버블 챔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챔버는 과포화 상태의 기체를 담고 있는 밀폐된 공간을 말하는데 과포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냉각기를 사용하거나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과포화된 기체에 차지드 파티클이 지나가면 이온화된 기체가 응축의 핵으로 작용해 파티클이 지나간 궤적을 따라 구름이 형성되어 이를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버블 챔버는 액체를 끓는 점 바로 아래 온도까지 가열한 상태에서 갑자기 압력을 낮추면 끓는 점이 낮아지지만 온도가 끓는 점 이상으로 유지되게 되며 이 상황에서 차지드 파티클이 지나가면 그 궤적을 따라 액체가 기화되어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거품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입자의 궤적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챔버나 버블 챔버는 과거 입자 물리학 초기 단계에서 주요한 입자 관측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뒤에서 설명할 일렉트로닉 센서 어레이를 사용하여 거대한 파티클 디텍터를 구현하며 파티클 디텍터의 성능이 입자 물리학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방사선으로 일컬어지는 고에너지 입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단위 이내에 허용되는 총 피폭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고에너지 입자의 노출 빈도가 높은 특수직업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누적된 피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누적된 총 피폭량을 측정하는 센서를 도지메터라고 합니다. 고에너지 입자에 의하여 공유 결합이 깨지면 회복되지 않는 퍼머넌트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감광핵과 같은 물질에 포톤이나 파티클이 입사되면 광학적 특성이 다른 물질로 변환되는데 필름과 같이 현상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누적된 총 입사량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관련 종사자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필름을 이용하여 배지나 팔찌, 반지 형태로 제작된 도지메타를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일정 주기로 확인하여 총 피폭량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는 싱글 크리스탈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자에 고에너지 입자가 입사되면 결정을 이루는 공유 결합이 깨어져 누설 전류가 변화되거나 소자의 스레스홀드 전압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기적 특성의 변화를 검출하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렉트로닉 도지메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일렉트로닉 도지메터는 뒤에서 설명할 인스테니어스 디텍터를 이용하여 시간별 피폭량을
전자적 데이터로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실시간으로 파티클을 검출하는 방법은 크게 입자의 에너지를 다른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검출하는 인다이렉트 방식과 입자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검출하는 다이렉트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특정 크리스탈이나 폴리크리스탈 또는 유기화합물 필름으로 입자의 에너지를 형광 반응을 통하여 가시광선으로 변환하고 이를 포토 디텍터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포토 디텍터에서 검출되는 빛의 밝기는 단위 시간 동안 신틀레이터에 입사되는 파티클의 수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높은 에너지의 입자에 전자소자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데미지를 받는 것을 방지하여 주기 때문에 소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틀레이터는 반응 속도가 빠르며 감도가 높으나 가격이 상당히 높은 반면 유기물 신틀레이터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반응 속도가 느려 잔상이 상당 시간 지속되고 감도가 낮으며 수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응 속도와 감도를 모두 개선한 신틀레이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폴리실리콘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개의 파티클을 검출하여 입사된 파티클의 수를 세는 센서를 파티클 카운터라고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높은 감도와 반응 속도를 갖는 트랜스듀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도와 반응 속도는 익사이트된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용하는 인다이렉트 방식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익사이트된 전자의 유무를 직접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사이트된 단일 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압이나 전류가 매우 작아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과 아발란치라는 현상을 이용한 물리적 증폭을 사용합니다.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전기장에 의하여 높은 속도로 가속된 전자가 다른 원자와 부딪히면 운동 에너지에 의하여 전자를 원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새로운 자유전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자유전자 또한 전기장에 의하여 가속되어 다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하여 새로운 자유전자를 발생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아발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입자가 수만 내지 수백만 개의 전자를 생성하여 디지털 카운터를 동작시킬 만큼 큰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발란치 현상은 진공, 기체 또는 고체 속에서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공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은 전위가 인가된 다수개의 전극을 배치합니다. 최초 입사된 입자에 의하여 첫 번째 전극의 표면에서 소수의 전자가 방출되며 전기장에 의하여 가속되어 두 번째 전극 표면에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전극 표면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전자가 발생되어 세 번째 전극을 향하여 가속되고 세 번째 전극 표면에 충돌하여 더욱 많은 전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 최종 전극에는 대단히 많은 수의 전자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의 소자를 증배관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체가 채워진 관의 중심과 외벽에 전극을 설치하고 높은 전압차를 인가하면 외부에서 입사된 입자가 기체 원자와 충돌하여 이원화됩니다. 이온화된 전자가 가속되어 다른 기체 원자와 충돌하여 새로운 이온을 생성하는 아발란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트랜스듀서를 가이거 뮬러 투비라고 하며 이를 이용한 파티클 카운터를 가이거 계수기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이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데 PN 접합 다이오드에 높은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디플리션 레이어에 입사된 파티클이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하고 가속된 일렉트론이 반도체 결정 내 다른 원자와 충돌하여 새로운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된 다이오드를 아발란치 포토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입사된 입자의 높은 에너지에 의하여
결정을 이루는 공유결합이 깨어져 결정에 결함이 증가하기 때문에 리키지 전류가 증가하여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케미컬 트랜스듀서는 화학적 성분 분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정 물질 또는 특정 물질 그룹의 농도에 따라 정기적 특성이 변화하는 소자로 특정 물질에 반응하기 위해서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과 반응하는 기능성 물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화학적으로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산화와 환원 반응의 활성도를 이용하거나 캐리어 이동도 또는 유전율 같은 물질 상수가 변화하는 것을 검출하거나 또는 전하의 축적 정도를 측정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화학 분석 중 하나인 볼타메트리는 전해질과 워킹 일렉트로드 사이의 산화 환원 특성을 비선형 IV 곡선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이 특성이 이온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여 케미컬 트랜스듀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해질과 산화 환원 반응하는 워킹 일렉트로드를 놓고 워킹 일렉트로드 전위를 기준으로 전해질의 전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카운터 일렉트로드를 피드백을 사용하여 제어합니다. 워킹 일렉트로드에 근접하여 설치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전위를 피드백하여 워킹 일렉트로드 주변의 전해질 전위가 자극전압 Vs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워킹 일렉트로드 화학 반응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워킹 일렉트로드와 전해질 사이의 전위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워킹 일렉트로드 산화와 환원에 의한 전류를 측정하면서도 전위를 기준 전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가 사용됩니다. 볼타메트리는 워킹 일렉트로드에서 직접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모니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지속적 모니터링에 적합하며 구조가 단순한 케미컬 센서로는 물질의 유전율 변화에 따른 커패시턴스를 측정하는 커패시티브 트랜스듀서가 있습니다. 혼합물의 유전율은 각 물질의 유전율과 조성비 또는 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커패시턴스 양 극판 사이에 있는 공기나 용액에서의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캐패시턴스를 측정하여 대상 물질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주보는 두 극판 사이의 공기 중 수분 농도에 따라 캐패시턴스가 달라지는 것을 측정하여 습도 센서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성 물질이 검출하고자 하는 이온이나 분자에 반응하여 저항이 변화하는 트랜스듀서를 리시스티브 케미컬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검출하고자 하는 이온이나 분자가 기능성 물질의 표면에서 결합하거나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감에 따라 저항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합과 확산이 가역적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포화되기 때문에 비가역적 센서는 한정된 기간만 사용하는 디스포저블 트랜스듀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열, 빛 등을 이용하여 가역 반응을 활성화하고 리셋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노출시켜 그 변화를 검출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리시스티브 케미컬 센서는 일반적으로 감도가 낮으며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체 발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스 FET의 게이트를 기능성 물질로 대체한 ISFET가 있습니다. FET의 게이트로서 동작하는 기능성 물질에 이온이 확산되어 들어오거나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과 표면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면 게이트와 절연층의 경계면 포텐셜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전류가 드레인 소스 사이에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전류로서 흐르는 전하량이 게이트에 작용한 전하량보다 크기 때문에
증폭에 해당되며 감도가 매우 높은 트랜스듀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비디오북 시리즈 중 첫 번째 비디오북인 전자회로 10시간 완성은 연세대학교 러너스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아래의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